여러분, 오늘 우리 24번째 성장의 마디를 올리는 시간이다. 지난번에 죽비를 소개했죠. 죽비를 한번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죽비라는 것은 상징적인 물건이죠. 이 대나무로 만든 죽비는 잠들지 말고 밤에 잠을 자지 말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흐리멍덩하게 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라 하는 어떤 그런 상징물인데, 무엇을 위해 깨어 있다는 거죠? 우리 수업하고 연관 지으면 항상 우리 수업하고 연관을 지어요. 비욘드 마인드, 뉴스 마인드로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려면 깨어 있어야 되겠죠? 다른 눈을 떼야 된다. 다른 눈을. 내 자신을 보는 눈, 현실을 보는 눈, 세계를 보는 눈, 우주를 보는 눈에 육안, 그냥 달려있는 육안 말고 지혜의 눈, 마음의 눈, 아름다움을 보는 눈, 새로움을 보는 눈, 이런 눈을 자꾸 더 넓게, 높게, 깊게 뜨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죽비를 몇 번 쳤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흐리멍덩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상의 사물. 대나무 이거 뭐한 일상의 사물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기업들을 보면 그 로고라는 게 있어요. 로고. 그 기업을 상징하는 로고가 있고, 기업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좁은 의미의 공공부, 넓은 의미의 기업도 다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기업. 우리가 좁은 의미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항상 넓은 의미로는 기업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공공기관이죠. 오히려 자치단체, 정부는 그 기업이 잘 운영이 돼야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라든지 지자체라든가 이런 분야는 오히려 좁은 의미의 공공기관이 되는 거죠. 어쨌든 모든 그런 기관단체에는 그 기관단체를 상징하는 로고와 슬로건이 있어요. 로고와 슬로건. 예외 없이 있다. 예외 없이. 그런 걸 여러분도 나를 상징하는 로고가 뭘까? 이런 거. 나를 상징하는 슬로건이 뭘까? 우리가 이제 헤드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런 걸 하나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야 내 자신을 보여줄 때, 내 자신을, 첫 번째는 내 자신이지만 다른 사람이 누구죠? 인터뷰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인터뷰어로서 나를 인터뷰하는 그 대상에게 보여줄 때, 보여줄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평균적인 그런 걸로 보여줘서는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방에 다 있는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씹어봐야 돼요. 그 말의 맛을 보면 굉장히 와닿는 말이에요. 사방에 다 있는 것은 물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방에 다 있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은 흔한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것, 혹은 주변에 그냥 널려 있는 것, 평균적인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부각, 그 다음에 각인, 요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지. 내가 뭐 어떤 표현을 하잖아. 말과 글에 있어서 표현을 할 때 메시지라는 것은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이런 거예요. 이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는 요 알맹이가 메시지예요. 근데 알맹이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방에 다 있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걸 헤드라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 그리고 사방에 다 있는 것을 말을 하고 글로 쓰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내가 예를 들었듯이 하얀 눈이 밤새 내려 동네가 또는 아침에 보니까 동네가 세상이 하얗게 변했더라. 이런 것은 누구나 가장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마나하다는 거죠.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일상을 그렇게 뻔하고 진부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태도라든지 그걸 담아내는 말이나 글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비욘드 마인드, 뉴스 마인드를 강조하는 게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볼 때 눈이라는 현상을 봤을 때 그게 그냥 하얀 눈이다. 눈은 당연히 하얀 눈이죠. 하얀 눈이 펄펄 내려서 도로가 하얗게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없는 건 너무 평균적이란 말이야. 메시지는 우리 흔히 하는 말이죠. 알맹이단 말이야. 알맹이는 뭐냐? 알이라는 거 있죠. 알. 계란, 달걀 할 때 알. 알은 거기서 생명이 이렇게 깨어나는 거죠. 만약 알이 빈 껍데기라면 계란을 먹으려고 후라이를 하려고 삶으려고 했는데 빈 껍데기다. 알이 아니죠. 알은 거기에 알맹이 꽉 찬 진부한 게 아니라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의미죠. 새로움, 뉴스 덩어리죠. 그러니까 알은 새로움을 꽉 갖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력이라는 거, 라이프라는 것은 그런 새로움의 어떤 그런 거지. 그게 만약에 낡고 진부하고 구태연하면 그건 우리가 새로움이라는 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일종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에서 그러니까 어떤 말과 글이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평생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이건 메시지 이렇게 읽어요. 메시지. 한글 표기가 메시지. 여기다가 AGE를 빼고 MES를 하면 MESS. 이거는 무가치한 그냥 쓰레기, 엉망진창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와 메스는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리듬감 있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짝을 지어서. 메시지는 메스. 이거는 메스라고 발음. 메스. 메시지와 메스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알맹이 있는 메시지를 표현하느냐,
아니면 하나마나한 엉망진창인 쓰레기 같은 메스를 표현하느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양갈래 길이에요. 그래 항상 표현에 있어서 이거는 메시지냐 메스냐. 메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아무리 쏟아내도 거기서는 의미나 가치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뭘 표현한다고 해서 그게 다 메시지가 아니다 말이야. 사방에 다 있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기 부각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부각은 도드라지게 하는 거예요. 도드라지게. 사람들은 일반, 보통, 대중. 나도 대중의 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대중은 그냥 뭉뚱그려서 무리, 전체 이런 뜻도 있지만 또 각자가 모여서기 때문에 동시에 대중은 동시에 아주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대중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소통을 한다 할 때는 막연하게 여러 사람을 보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아주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인 메시지가 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허공을 향해서 헛발질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부각, 어떤 콘텐츠를 부각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를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점에 있는 거예요. 그냥 펑퍼짐하고 평균적인 것들을 잔뜩 나열해봐야, 거기서는 어떠한 가치도 생기지 않는다. 부각, 두드러지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바로 두드러지게 하는 게 이 메시지다. 이게 안 되면 뭐다? 전부 메스다. 쓰레기 더미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메시지는 생산을 해야 되지만, 메스는 생산을 칩시다. 생산을 아무리 해도 그것은 엉망진창인 쓰레기 더미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중요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내가 생산하는, 내한테서 끄잡아내는 말과 글이죠. 말과 글이 메시지가 아니고 메스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자기 자신부터 귀를 기울일 게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메시지 하지만 이 메스라는 말하고 짝을 이뤄서 발음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은 기억하기 쉽다는 거예요. 기억하기 쉬워야 일단은 기억이 돼야 내 몸에 접수가 돼야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것이 들리고 많은 것을 보더라도 기억되지 않으면 전부 스쳐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스쳐가버리는 이례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기에는 어떠한 가치도 생길 수가 없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아까 내가 눈 이야기를 하고 저번에 한번 노란 개나리 이런 말을 노란 개나리, 노란 수선화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얀 눈이 내려서 동네가 하얗게 변했다. 이건 뭡니까? 개가 사람을 무는 거예요. 개가 사람을 무는. 평균적인 것. 좁은 의미의 일상적인 것. 그 일상을 벗어나라는 게 아닙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새로움을 찾을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일상의 연속이다. 다만 그 일상의 깊이가 문제라면 눈을 보고 하얀 눈이 내려서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는 것은 에버리지, 평균적이라는 거예요. 사방에 다 있는 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쓰는
그 다음에 생각, 말, 이 모든 것의 표현이 사방에 다 있는 그냥 평균적인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1%라도 부가가치를 갖는 그 1%의 부가가치는 뭐라고? 그게 바로 새로움이고 뉴스, 비욘드가 되는 거죠. 그거야말로 자기 실력이 되고 성장의 마디를 올리는 거다. 우리가 그런데 새로운 눈을 뜨지 않으면 이게 평균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왜? 그게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다면. 지난 시간에 자 메스 하나 더 해볼까요? 커뮤니케이션 많이 강조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명사형이죠. 소통, 의사소통, 이렇게 보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커뮤니케이션은 이 말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동사죠. 커뮤는 무슨 뜻입니까? 친하게 사귄다는 뜻입니다. 친하게 사귄다는 거죠. 친해야 된다는 거죠. 커뮤. 친하게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에게 모든 걸 통틀어서 대학 교육은 물론이고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대통령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으면 뭐 그 국민들의 어떤 지지나 호응을 받을 수 없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 기업을 유지할 수 없고 그런 거죠. 그런데 시선을 밖으로 향하기 전에 우리 수업의 가장 큰 방향이 뭡니까? 항상 내 자신과 커뮤니해야 돼. 내 자신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보다는 그거 하기 전에 동사로서 내 자신과 친해져야 된다. 사이가 좋다, 친해지다, 친하게 말하다 이런 게 커뮤니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이전에 강금옥장 별이 고갱이 차원에서 내가 내 자신과 그런 게 잘 되면 다른 거는 쉽다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 차원이 굉장히 최고 수준의 우리가 공부다. 우리가 벌써 만약에 여러분들이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 요걸 가교로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잘 돌아봐야 돼. 성찰. 뭐가 내가 부족한지, 어떤 수준인지, 사방에 다 있는 그런 게 나를 얽어매고 있는 건 아닌지, 감옥처럼 요래될 때 비로소 새로운 출발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데 갇혀 있는 것조차 모르고 하얀 눈이 내려서 하얗게 변했다. 요런 수준, 노란 개나리. 지금 뭡니까? 지금 5월 말이죠. 오늘이 5월 23일인데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면은 그 장미가 피어 있어요. 장미는 색깔이 다양하지만 대체로 가장 대표적인 색이 빨간 거죠. 근데 빨간 장미가 예쁘게 피었다. 이것은 다 뭐다? 하얀 눈이 내려서 동네가 하얗게 변했다. 노란 개나리가 피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에버리지, 평균적인 게 사방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내한테 많이 들어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일종의 고정된 관념으로 나를 꽉 이렇게 가두어 놓고 있는 거예요. 가두어 놓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자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 이런 강한 의지와 태도로 그것을 이 망치로 부수고 날마다 날을 세우자. 날이 없으면 물건을 베는 부분이 있죠. 신자, 새롭다. 참자, 새로 만들다 할 때 내가 수업 초기에 이야기했죠. 그건 전부 다 칼날, 도끼 날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칼날로
개파하든지 망치로 두들기 깨든지 해서 그것을 그 상태를 벗어나요. 그런 게 내 자신과 하는 인터뷰요 커뮤니의 뜻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부처님 오신 나라 관련해서 내가 자령문, 타령문, 자령문, 그 다음에 그것을 계명대학교 할 때 개자, 개자.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입을 벌리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밥 먹을 때 입을 벌려서 밥을 먹는 것은 평균적인 거죠. 누구나 태어나서 하면은 젖을 먹든 밥을 먹든 죽을 때까지 뭔가를 먹으려고 하면 입을 벌려야 돼요. 이제 입 벌리는 동작 하나에도 문을 여는 이 말 뜻은 이게 문이거든. 문이라 했죠. 입을 벌리듯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 복자라는 것은 글자를 쪼개보면 세 개가 나온다고 했죠. 회초리를 치다. 회초리를 너무 세게 치는 게 아니고 그럼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정도로 회초리를 쳐서 문을 열도록 하는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개자가 그런 거다. 문하고 관련있다. 문. 여러분들 우리 일상에서 문은 가장 중요한 사물이죠. 문 안 열고 대문, 방문, 화장실 그 다음에 다른 어디 건물이나 어디 들어갈 때 문을 안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문을 열어야 된다. 요 문을 여는데 이제 문을 열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해요. 개자를 생각할 수 있는. 이 개자라는 것은 계명대할 때 개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 개자는 그 개자를 열개자라고 하거든. 열개자. 연다는 거. 이 개자라는 것은 개하고 같아요. 앞에 쓴 그 개하고 같은데 요렇게 쓰죠. 한자. 여러분들이 한자라는 것은 순우리말도 저번에 창조를 뭐라고 했어요? 애짓기라고 했죠. 애짓기. 애는 처음이라고 이런 뜻이에요. 처음. 애짓기. 처음. 애짓기란 말 표현 썼죠. 애짓기 하자. 처음으로 뭘 만들자. 그 창의의 뜻하고 같은 우리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이렇게 알아놓으면 좋죠. 신압으로 이런 거. 사부작이, 미립 이런 이야기도 했죠. 이 개자 한자는 이게 없으면 이게 문이에요. 문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짝. 문 모양을 하는 거라. 요것은 뭔가 하면 안에 들어있는 이것은 뭔가 하면 두 손을 모아서 문을 연다 이런 뜻이에요. 문이 저절로 열립니까? 가만히 있는데 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밀번호 이런 하고 뭘 해도 문을 다 열려야 되잖아요. 그 여는 모양을 나타내는 게 이 개자예요. 이 개자. 반대말은 뭡니까? 반대말은 이쪽 보이나요? 반대말은 패다, 패. 닫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 문이라고 했죠. 여기다가 요렇게 써요. 이것은 뭔가 이 글자는 뭔가 하면 우리 문에다가 사람이나 이게 문을 못 열도록 이 빗장이라고 해요. 빗장을 걸다. 뭐 할 때 많이 일상에서 쓰죠. 비유로 빗장을 그렇다는 것은 문에다가 이렇게 막대기 이런 걸 해가지고 못을 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못 열도록 하는 이게 패라는 거예요. 문이 닫힌 모습이고 이것은 닫혀 있는 문을 요렇게 여는 거예요. 요렇게 여는 모습이다. 패라는 것은 닫혀 있는데
닫혀 있는 거를 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 그냥 이런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잡아당기가 좀 열기가 쉽죠. 그런 건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 중에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이 대목에서 죽비를 한번 칠까? 가장 열기 어려운 문이 뭘까요? 가장 열기 어려운 문. 자, 문 중에서 영어로 하면 게이트죠. 문. 고속도로 가다 보면 톨게이트. 가장 열기 어려운 문은 이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한자로 바꾸면 좀 기니까 한자로 바꾸면은 신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신문. 물론 이제 신문이라는 말은 우리가 제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은 뭘 이렇게 조사할 때 신문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을 쓰고 그냥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신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냥. 신문. 가장 열기 어려운 문은 마음의 문이다. 마음의 문. 대체로 저것은 닫혀 있습니다. 대체로 닫혀 있다. 일부러 닫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마음의 문을 안 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상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닫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보통 자폐라고 하는데 자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신의학적으로는 그 뭐 진료하는 뭐 기준이 있고 하지만 저번에 내가 한번 소개했죠. 논리 소개하면서 자폐 논리 국제사회 뭐 이런 거 할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자폐 논리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그런 상태를 잘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얀 문이 내려서 동네가 하얗게 바뀌었다. 빨간 장미가 봄에는 3월달에는 노란 개나리가 피었다. 지금같이 5월달에는 빨간 장미가 피었다. 장미가 빨갛게 피었다. 그래서 예쁘다. 이런 건 뭡니까? 이건 전부 다 개가 사람을 무는 평균적인 표현이다. 평균적인 표현은 그것을 아무래도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지가 아니라 매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스라는 것은 훨씬 좀 극단적으로 엉망진창인 쓰레기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나 메시지는 아니고 매스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무리 쌓여도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런 데 개입을 해줘야 되는. 그 1차적인 게 뭐냐? 바로 이거죠. 이런 게 나를 가두고 있구나. 나를 평균적인 대학생으로서의 큰 공부가 아니라 깊은 공부가 아니라 높은 공부가 아니라 이것은 초등학교 2학년 수준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치원생도 눈이 오면 예를 들어 하얗게 눈이 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장미꽃이 빨갛게 잘 피었. 노란 개나리가 많이 피었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평균적인 말이에요. 개가 사람을 무는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라는 그 헤드라인이라고 해도 좋고 뭐 슬로건이라 해도 좋고 뭐라도 좋아요. 어쨌든 새로운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를 통해서 나의 갇혀있는 상태
그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것은 고정관념으로 갇혀 있고 고정된 관념이죠. 표현을 그거밖에 못하니까. 그러면 나의 현실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창인이 이런 거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런 이렇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는 이 확실한 아주 현실적인 구체적인 그러면서도 품격 있는, 품이 있는 우리 삶을 고양시키는, 우리 정신을 고양시키는 그 다 고갱이 강금옥장 배리 차원에서 다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품격 있게 고양된다, 높아진단 말이죠. 고양되고 진부하게 보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악착까지 달려들어서 나를 변혁시키고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꾸는, 지금 그런 공부를 해오고 지금 상당한 수준이 올라있죠. 그러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 어떤 상태에서 내가 인터뷰를 하고 내 자신을 증명할 때 자신감은 비로소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메시지, 메스, 커뮤니케이션, 커뮤 이런 건 다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도 딱 그 원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내가 하나씩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라는 게 일단 내 자신부터 열어야 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는다, 닫혀있다, 자폐라고 했죠. 이것은 그 일상의 표현에서의 자폐예요. 그럼 거의 누구나 스스로를 닫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문을 어떻게 열 것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계명대학교라는 말이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친숙한 말이고 의미가 좋은데, 이제는 그걸 할 때마다 화장실 갈 때 화장실 문을 열 때마다 개자를 생각하고 나아가서 거기에 고정돼 버리면 문을 연다는 그건 뭐 사방에 다 있는 거죠. 열 개라고 하든 열 개자 개폐라 하든 여는 걸 문을 열 때마다 이제 내 자신을 가두고 있는 문을 일단 열어야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열어야 나아갈 수가 있다. 개척한다는 말이, 개척할 때 개가 그 개자거든. 개척. 새롭게 문을 열고 나아가고 깨우치고 이끌고 안내하고 이런 게 다 개의 의미거든. 계명할 때 개자하고 개척할 때 바깥 개자하고는 뜻이 똑같습니다. 완전 일치한다. 그래서 이 상당 부분이 우리 마음에 빗장을 지르고 있다. 빗장. 아까 빗장이라는 뭐였어? 글자에서 봤죠? 패자. 문을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대기로 문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게, 이게 빗장이에요. 그 빗장을 제거를 해야 된다. 닫혀있는, 또 숨어있는, 또 감춰져 있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의 눈에 이렇게 빗장이 쳐져 있으면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래 됐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그런 상태라면 어떤 행동이 나올 수 있냐면, 사실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이렇게 빗장이 쳐져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뭐 딱 갇혀있다, 닫혀있다, 요렇게 그 인과관계를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탓을 다른 쪽으로 하는 거죠. 자기가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빗장을 제거하고 마음의 문을 개한다면 열어서 그냥 여는 게 아니죠. 새롭게 깨우친다는 거죠. 그게 열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 된다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 내가 그런 상태로 되면 다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어떤 상태일까, 닫혔는지 열렸는지, 닫혀 있으면 그걸 어떻게 열릴까, 이런 게 다 뭐다? 커뮤니의 뜻이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 삶의 태도, 그게 진짜의 실력이 된다는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은 내가 얼마나 축적이 되어서 열려 있는지, 열 수가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좁은 사방에 다 있는 그런 걸로 갇혀 있는지, 이거의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1%를 목표로 하나씩 열 수가 있다면, 열어 나갈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쉽게 된다. 하나씩 그게 뭐다? 호리철리의 자세죠. 하나 향상심의 자세, 조금씩 나아지는, 마디를 조금씩 올리는 거. 이게 이 대나무가, 이 마디가, 여기가 이 10cm라면 이 10cm의 마디를 올리기 위해서는 1mm가 쌓여야 되지, 한 방에 10cm를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나무가 성장이 빠르다 해도 모든 게 그렇죠. 1mm 쌓여서 1cm가 되고, 그게 쌓여서 10cm가 되고, 그게 쌓여서 1kg가 된다. 정신의 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불쑥불쑥 이렇게, 그것은 벌써 갇혀있는 생각이죠. 기만적, 스스로를 속인다. 기만적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의 문을 여는 이 노력들을 막연하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빨간 장미꽃이 피었다. 장미가 빨갛게 피었다. 하얀 눈이 내려서 거리가 하얗게 바뀌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새는 지저귀죠, 당연히. 소리는 당연히 들리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고정관념. 다 나를 가두는 빗장 같은 거예요. 그런 차원의 말과 글을 하고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해봤자 낭비다. 쌓이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대상, 그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에서 일어나는, 내가 보는 어떤 이런 관점이 거창한 한 방에 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쌓였어요. 그래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 그 다음에 미디어를 통해서 신제품, 지금 뭡니까? 그런 요소가 많죠. 제로 칼로리, 제로 알코올. 이런 제품이 왜 나오느냐? 지금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20대, 30대 중심으로 술 마시는 분위기는 좋은데 취하고 싶지는 않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코올을 팍 줄인 제로 칼로리. 그 조금 있는 거죠. 제로로 해서 완전 제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제로 알코올이라면 제로 칼로리는 탄산음료를 먹고 싶은데 탄산음료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살이 찐다 이런 그런 다이어트에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서 하는 요런 제품들은 절실한 거예요. 기업이 그런 제품을 만들면 이게 소비가 되고 시장에서 반응이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만 막대하게 들어가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기업이 신제품을 만들 때는 그렇게 절실한 과정 속에 나오지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쪽에 우리는 대응할 수 있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좀 막연하게 기업이 어쩌고 하고 취업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에요. 말이 나와서 여러분들 내가 자료 올려놓은 당업 자료 있죠. 당업. 그 당업 자료 내가 지금 우리 종강할 때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그것은 내가 20가지 정도를 했는데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걸 빼와서 여러분들한테 짜깁기 한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이것은 우리 수업의 어떤 별이 고갱이라고 하죠. 별이 고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왜? 굉장히 높은 수준을 해야 돼. 별이 고갱이가 되거든. 자잘한 이야기들은 많아요. 자잘한 이야기. 그러나 자잘한 이야기로는 그게
좀 시간이 가면은 금방 바뀌어 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별이고갱이라 하는 것은 본질적이다. 별이고갱이라 하는 그 단단한 밥줄을 잡아야 땡겨야 올라온다. 그게 지금 시대를 대처하는 굉장히 유연한 방법이다. 유연한 방법. 우리의 삶을 자꾸 이렇게 한 길로 좁게만 자꾸 설정하고 가둬서는 안 되거든. 뭐 말은 쉽죠.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데 답을 줄 수가 있는 거다. 그런 거. 이 마음의 문이라는 걸 내가 열어야, 내가 여는 방법을 훈련을 해야 일단 고민이 달라지는 거죠. 야, 장미가 빨갛게 피었다. 빨간 장미가 피었다. 그래서 예쁘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지금 보면 담벼락 이런 데라든가 화단 이런 데, 학교 교정, 뭐 이런 데 이제 장미가, 보통 이제 뭐 노란 것도 있고 하지만 빨간 장미다. 이러면 그냥 빨간 장미가 피었다. 그리고 예쁘다. 이런 거는 다 뭐다? 비욘드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걔가 사람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사물에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나마나한 뻔한 노란 개나리, 노란 수선화 이런 것처럼 개나리 안에 노랗다는 게 이미 들어있는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 생각을 어떻게 바꿉니까? 쉽지 않아요. 말이 쉽지. 간결하게 쓰라? 그 무슨 뜻입니까? 짧게 쓰라? 거기에는 언어의 문제, 아까 말했듯이 사물을 보는 안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맞물려 있지. 그냥 짧게 쓰라, 간결하게 쓰라, 간결하게 말하는 게 좋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지금이나. 자, 마음의 문은 내 자신의 마음의 문, 빗장을 친 이 마음의 문을 두 손으로 여는 노력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도, 나를 떠나서 상대방이 인터뷰고 내가 인터뷰어가 됐을 때, 지금은 나는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내 자신과 친해지는, 그게 아까 커뮤니의 뜻이라고 했죠? 가까워지고 친해진단 말이에요. 친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모든 새로운 거, 창의 이런 건 친하지 않으면 안 돼. 그 간격이 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가까워요. 모든 것은 그래.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나를 가두고 빗장 치고 있는, 내 마음을 빗장 치고 있는 그런 걸 걷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는 게 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빨간 장미, 이것은 사방에 다 있는 거다. 그런 표현은. 그건 장미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그럼 장미가 이러면, 빨간 장미라는 게, 그럼 내가 빨갛지 그러면 뭐 파랗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대화형 AI를 시험적으로 개발했다. 곧 일반화 되겠죠. 그 실험자 구글 직원이 그걸 시연회 때 AI에게 좋은 비행기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AI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좋다는 의미는 뭐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좋다는 게 뭡니까? 사람에 따라서 좋다는 게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럴 게 없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니까 막연한 질문을 하니까 AI가 딱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좋다는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내한테 질문하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휴대폰이 옛날도 아니죠. 20년 전? 10년 전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그 안에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내려 옛날에 그냥 전화했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형 AI가 급속도로 퍼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정도로 대응하는 이미 그 정도까지 개발됐다면 AI 장문 프로그램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평균적인 사방에 다 있는 거라고 저는 1% 차별화. 그래서 1%라는 게 엄청 큰 겁니다. 0.1%라도 괜찮아. 0.1%. 0%만 아니면 괜찮아. 0.01%라도 괜찮아요. 상대방 항상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도 그렇잖아. 내 자신이 갇혀 있는데 다른 사람은 열려있기를 바라는 것은 좁은 생각이죠.
좁은 생각이다. 다른 사람도 같이 있을 수가 있다. 자, 내 자신이 인터뷰와 인터뷰라는 게 내가 지금 자기 셀프 인터뷰를 계속 연습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 예를 들어 여러분이 취업이나 창업 어떤 경우에도 내 아닌 사람과 인터뷰를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그냥 막 내한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막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가족이라도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부모나 부모 자식 그 다음에 또 부부 굉장히 예를 들어 부부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 중에 하나가 부부 관계죠. 어떤 부부 해야 가족의 가장 그 기초 아닙니까? 그래도 이혼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빌 게이츠 뭐 30년인가 결혼 생활에 이제 이혼을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런 뉴스가 있었죠. 서로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뭐 그런 대충 보니까 뭐 빌 게이츠 이혼한다는 게 크게 화제가 돼 있었죠. 뉴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데 거기 보면 자식을 놓고 가족을 보면 다 했는데 30년 넘게 살았는데 뭐 서로 잘 안 맞고 어쩌고 뭐 이런 말. 그러니까 같은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마음의 문이 잘 열리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부터 못 열면 아무것도 안 될 건 아니에요. 나아갈 수 없으니까. 문은 닫혀 있는데 어떻게 나아가요? 다른 사람도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저 사람이 100% 알아듣겠지. 천만에. 알아는 듣겠죠. 요새 인터뷰어가 내한테 지금 일하는데 요즘 뭐 장미가 많이 피었는데 뭐 어떻습니까? 저는 뭐 꽃을 좋아합니다. 꽃은 예쁘잖아요. 장미꽃은 뭐 빨간 열정입니다. 상대방은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은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인터뷰 자리에서, 면접 자리 인터뷰 자리에서 어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메스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엉망진창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 메스라는 게 지저분하다, 엉망진창이다, 뭐 그런 쓰레기 상태, 엉망진창 뭐 이렇게. 근데 쓰레기라는 말은 좀 그렇죠. 쓰레기라는 것은 쓰레기도 자원이다. 쓰레기도 쓰레기 나름이죠. 엉망진창, 지저분한 이런 게 좋겠네요. 그런 것들을 한가하게 다 듣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알맹이가 뭔지. 그것은 정부와 국민,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유권자, 기업과 소비자, 학교와 학생, 뭐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선배와 후배, 그 다음에 동료, 친구,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다? 내가 내 자신과 맞는 관계.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가 유연하고 개방적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문을 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장미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빨갛고 꽃을 좋아하다. 예쁩니다. 이런 것들은 사방에 다 있는 거랍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마음의 문은 상대방이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전혀 모르잖아요. 자기소개서도 보고 말도 해보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짠지 뻔한 사람인지 부실한 사람인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지 이런 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는 다 비슷한데 양복 뭐 옷 다 입고 다 이렇게 하면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알기가 매우 어렵죠. 그걸 알려고 그걸 탐색하려고 하는데 뻔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가 없죠.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나도 내 자신의 문을 여는 게 어렵다면 상대방은 그거보다 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자세를 해야 돼요. 그냥 쉽게 이렇게 마주봐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되는 거죠. 뭐 시키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은 인식이 뭐다?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요. 아, 이런 사람 별로 유용하지 않다. 도움이 안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메시지가 없이 메스만 있기 때문에 메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있다. 마음의 문을.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내가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내가 내 자신의 고객이고, 내가 내 자신의 소비자고, 내가 내 자신의 파트너고, 내가 내 자신의 인터뷰이고, 요런 그 관계, 이런 관계를 늘 생각을 하면서, 아, 입장을 바꿔본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자꾸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될 때, 쓸까? 우리는 오감이라고 하죠. 어떻습니까? 눈, 코, 귀, 입, 그 다음에 뭐 혀, 이런 감각기관들이 있잖아요. 눈은 뭡니까? 보는 거죠. 눈은 보는 거잖아요. 소리는 듣는 거잖아요. 코는 후각이라 시각, 청각, 후각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것도 뭐다? 좁게 갇힌 거예요. 그것도 그런 생각, 그런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 눈은 그러면은 보는 거지. 눈은 시각이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배웠지 않습니까? 눈은 뭐 초등학교, 눈은 시각, 코는 후각, 귀는 청각 라고 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건 아닌데, 틀린 표현은 아닌데 좁게 가둘 수가 있다. 눈이 청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귀가 시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코가 청각일 수가 있는, 후각이 아니라 청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공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각. 이 공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함께 이런 뜻이야. 그러면 눈으로는 뭐다?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코로 냄새 맡는다 하는 것은 평균적이에요. 그렇죠? 평균적이잖아요. 그런데 눈으로도 먹습니다. 귀로도 봅니다. 코로도 듣습니다. 눈으로 먹는다는 우리가 흔히 쓰지만 보기 좋은 게 먹기 좋다. 뭐예요? 그 감각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눈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귀로 보는 겁니다.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어떤 소리라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 시각적인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복합적이죠. 그러니까 장미꽃을 본다, 개나리를 본다 하지만 그냥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다른 감각은 그게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귀로 볼 수도 있고 코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그냥 시각기관이다. 귀는 청각기관이다. 코는 후각기관이다. 라는 사전적 정의는 평균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비욘드 마인드, 뉴스 마인드를 적용시켜서 시각의 청각화, 시각의 후각화, 청각의 시각화 이런 식으로 감각을 융합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 우리 인식은 그런 융합적인 경우, 융합이라는 게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는 그게 융합이 아니에요. 융자라는 것은
비빔밥이다, 비빔밥. 솥단지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융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이가 좋다, 조화롭다 이런 뜻이. 그게 훨씬 중요한 개념입니다. 융합교육인다. 지금 융합이 뭐 유행처럼 융합 대학에도 뭐 융합대학, 뭐 융합과목 이렇게 많죠. 필요한데 그건 좁은 의미고 융이라는 기본적으로 여러 솥단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솥단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새가 우는 소리를 듣는다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새가 우는 소리를 발로 밟는다? 내가 어디 산책을 하는데 새 소리가 밟혔다. 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 그냥 시각이고 이게 감각기를 다 나누는 게 아니라 다른 감각을 동원하는 거죠. 종소리는 종을 친다. 이러면 종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건 좀 비유를 흔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푸른 종소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수처럼 쏟아지는 푸른 종소리. 옛날에 유명한 시인이 그 표현을 써서 많이 주목을 받았죠. 그냥 큰 종소리가 귀에 들렸다 하는 것은 하얀 눈이 그냥 내려서 하얗게 밝는다. 그거란 말이에요. 다 아는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여기 해놨죠? 낯설지가 않단 말이에요. 낯설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좀 신선한 맛이 드는 게 낯설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으로 늘 쓰는 거기에 동원되는 감각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부분이 그런 고정된 감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들리고. 근데 눈으로 듣는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상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다. 오늘 이 부각, 각인, 인상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 다 있는 겁니다. 부각을 시키려고 하면 바로 그런 낯설려고 하면 비욘드가 돼야 돼. 비욘드가 되려면 그렇게 많이 칸막이 된 이런 그 빗장이다. 빗장을 열어야 된다. 열어야 한마디라도 낯설게, 은유절하게. 은유절하다는 것은 일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일상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데 발을 디딜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이 부각될 때 상대방은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말과 그런 다르다. 요런 게 1% 있으면 1%. 그게 굉장히 최고 수준의 실력인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치 현상에서 보면 그런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마구잡이 막말로 그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좀 우리 뭐 싸가지라고 하죠. 형편없고 앞뒤 안 맞고 기분 불쾌하게 만들고 이러면서도 막말을 해버리면 대중매체는 그런데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관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관심을 끄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알맹이 메시지를 생산할 실력이 안 되니까 메스 같은 그 엉망진창인 이런 말로 반짝 관심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부정적이지만은 그게 부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부각은 그런 부각이고 메시지의 부각이 되는 것이다. 자, 그것은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느낌이 들죠. 바로 그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나를 가두고 있는 무수한
고착관념, 고정관념 이런 빗장이 제거해서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가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고 그걸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 의미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